네, 김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증시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금요일 하루를 쉰 글로벌 증시의 모습은 그닥 좋진 않았죠. 우리 증시가 목요일까지만 해도 무려 8.8%, 그 다음에 코스닥 거래소 기준,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 5%나 빠지고 우린 금요일 쉬었는데 금요일 하루 미증시나 그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 미증시 연휴 동안의 미증시는 다우가 1%, 나스닥 S&P 500이 2.9, S&P 500이 1.5 이렇게 빠졌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9%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좀 부담을 주고 있죠. 특히 이제 글로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 목금 동안 그 6% 빠진 데다가 한 주 동안 10% 빠졌죠. 물론 이제 우리가 목요일 그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은 그 이후의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았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모두 뭐 글로벌 증시가 또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 고점론이라든지 또 우리 증시에 우리 반도체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반영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급락은 키옥시아가 미국 특허소송 패소 소식도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중국 문샷, 딥시크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중국 문샷에서 만든 AI 그 성능이 대단하더라 뭐 등등의 어떤 소식 때문에 일본, 중국, 대만 모두 지난주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급락의 모습이 나왔다는 점이 좀 아쉬웠죠. 자, 유가는 이란 상황,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지금 뭐 전면전으로 가는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또 공세가 또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주 동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WTI 기준으로 81불까지 올라갔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한 주 동안을 보면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보이지만은 4.5 이상에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목요일 미증시는 반도체주가 약세였고 중동 불안이 또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빅테크 모두가 약세였고 반면에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필수 소비재 쪽은 순환매가 돌았지만은 전반적 시장은 좀 무거웠고 TSMC 호실적에도 이제 마진 압박이 있었다. 반도체 정점론 이런 것들 계속 목요일 증시에 부담을 줬었고 그리고 미국 이란 공방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타 종목에 대한 순환이 있었지만은 이런 쪽은 우리에게 좀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 13%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했다는 점. 물론 우리는 뭐 먼저 선반영된 측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목요일 우리는 폭락해 버렸으니까. 자, 금요일 미증시도 여전히 보시면은 뭐 반도체나 빅테크주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갔는데 중국의 문샷 AI가 키미 K3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반도체 니들보다 많이 안 쓰고도 우린 충분히 미국 니들 따라갈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였죠. 딥시크 때는 충격을 먹었는데 또 이것도 충격을 한번 줬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란 관련된 미군 2명이 사망하면서 또 상황이 조금 더 복잡했다는 점. 자, 그렇게 두 가지가 또 금요일 장시에 영향을 미쳤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ADR 기준으로 1% 상승했지만은 아쉬웠던 점은 장중에 10% 급등했다가 밀렸다는 점이 아쉬웠고 목금 이틀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금요일이 마이너스 1%. 금요일은 좀 하락세가 약해지긴 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자, 연휴 동안 미증시 하락 이유는 반도체 고점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크게 선반영된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은 중국 문샷이라든지 미 이란 전쟁 지속 뭐 또 과격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덜 반영된 게 아직은 좀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빅테크 그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데 AI 투자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과 관세 노이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자, 일정을 보시면은 알파벳과 테슬라 이게 빅테크 수요일 실적 발표가 있죠. 특히 알파벳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10% 관세 효력 이 정지가 된다는 것. 이것 다 그 불법 위법하다라고 연방 그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꺼내면서 이 관세를 이어받을 것인가, 다 이런 것들이 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일정을 체크하시고. 자, 이런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가 우리 반도체주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가 이번 처음이 뭐 중국 문샷 이슈, 뉴욕주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1년간 유예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오던 악재들이 쌓여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관련된 뭐 급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모멘텀 투자 종목들의 청산 과정이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촉매제는 또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주들이 이번에 이런 쇼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의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조정이 또 있을지 가격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끝나더라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이제 이번 주 가격 조정의 정점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향후 기간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 뭐 V자 반등이 나올 것인가는 결국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빅테크 주들의 실적 발표에 달렸다. 뭐 목요일 7월 23일 목요일 구글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게 또 다음 주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친구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과연 거기에서 어떤 투자 관련된 AI 투자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 관련된 어떤 규모를 뭐 유지를 하는지 더 키우는지 아니면 축소를 하는지, 이게 아마 뭐 가격 조정 추가 나올지 그 다음에 뭐 기간 조정이 나올지 V자 반등이 나올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은 강한 8, 9분 응선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과 노이즈도 이번 주에 중요한데, 여기 이란의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미군 2명이 전사했다. 자, 요게 지금 큰 부담을 주는데, 뭐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군 전사의 보복 외통수 걸렸다. 트럼프가 보복하면 확전될 것이고 멈추면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유가나 금리에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또 요인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요걸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 10% 관세 효력 정지가 되면서 과연 또 어떤 조항을 갖다 붙여서 글로벌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을 또 괴롭힐 것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산불 연기에도 미국의 관세를 건드리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 미친 놈 같은, 미친 놈이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기 SNS 그것도 유료로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말 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번 주에 발생할 악재들을 받아줄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109조까지, 137조에서 109조까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자, 이런 수급 구도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수급이 좀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목요일 장 끝나고 나왔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인데, 뭐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까지 높이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들어있어야 나머지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 수량을 이제 한 주가 아니고 지금 10,000원대인데 20주로 늘린다는 거. 물론 저기 예탁금은 8월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늘리는 거는 뭐 11월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또 뭐 보완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낙폭 과대, 시장이 흔들리니까 실적,
그다음에 어그로도 끌어야 되니까 화제성이 필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야 이제 낙폭과대는 공통점입니다. 이미 뭐 대형주도 30~40%다 빠졌고 작은 놈들은 반토막에서 뭐 50%, 60%, 70%까지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실적 시즌에다가 장이 불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실적은 좀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그로를 끌어야죠. 수급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화제성도 좀 필요하다.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아마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멘탈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증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자주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인데 다만 우리가 20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어떤 시장의 급락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팬데믹 시절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엔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변동성이 정상일까? 라는 고민 좀 해봅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변동성,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과미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늘 또 반대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반도체 섹터가 있거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수급이 쏠리지 않는다면, 수급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은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많이 빠졌던 다른 여타의 섹터들로 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자, 그런 국면을 한번 언제 나올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